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무엇일까요? 예, 우선 그 한국은행 금리 인상 보면요. 2021년 7월에 0.50%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 1월까지 3.50%까지 올리다가 그 이후 오늘까지 세 차례 통화정책 방향 결정해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 전망치하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 기자간담회하면서 3.75%포인트, 3.75%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3월 1.6%에서 1.4%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한국은행 예상보다는 제가 전망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물론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진 속도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만은 근원 물가 외에 그다음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빠르면 6월부터 2% 후반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서는 2% 중반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 상승도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언제 금리 인상을 그동안 해왔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하는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보니까 아직 저 금리 인하하기에는 너무나 시점이 좀 먼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목표하는 2%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 4분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크게 개선될 건 없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0.3% 성장했습니다만 가계부채는 없고 그다음에 가계가 지금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비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그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그 금리 부담이 높아져 가지고요. 가계하고 소비할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수출은 최악의 상황은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그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4분기 가면 2% 중반까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가지고 4분기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면요. 2.8% 정도 나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니까요. 제가 그림에 우리나라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놨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적정금리 추정하는 거하고 거의 방향은 같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하고 1.75%포인트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돈이 빠져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총재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보도는 제발 좀 해주지 말라. 금리 차이가 환율을 결정하고 자금 이동 금리 차 하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도 우리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3조 이상 들어왔고요. 4월에도 거의 4조 7천억 달러 정도, 4조 7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억 원이죠. 이 정도 계속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 27%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0% 약간 넘어요. 그런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9%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30%라는 겁니다. 미국계 자금은 우리 채권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리가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 높고 독일보다 높기 때문에요. 아시아 유럽계 자금, 특히 중국계 자금은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 때문에 뭐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불안해진다. 이거는 실제 통계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채권 투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 초에 4.6%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2%까지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도 3.5%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내년까지 경제 성장을 계속 낮아지고 우리 잠재 성장을 낮아지고 물가 성장을 낮아지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채권 금리는 이미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1년, 2년 후를 내다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은 채권은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견해가 계속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 이후에 관계없이 제가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6월, 8월에 조정, 그 다음에 4분기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곧 6월이 도래합니다만은 아마 미국 측에서 소비 충격이 올 것이다.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하면서 미국 측에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릴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제가 예상한 대로 크게 한국은행 시각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주가 방향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부채 한도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6월 금리 인상론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려서 한미 간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부채 협상이 지연돼 가지고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되죠. 원래 동결하기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디폴트 부채 협상이 지연돼 가지고 미 연준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이자도 못 줄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금리를 못 올릴 겁니다. 오히려 금리 내려야 된다는 소리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6월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지금 1.75%포인트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 지금 돈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차가 크더라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스쿨에서 말씀 주신 OECD 선행지수의 반등이나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개선으로 보면은 경기는 저점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금리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 증가율이죠. 그런데 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로 서서히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연초에 2180에서 최근에 2570까지 오른 거죠. 이제 남은 거는 기업 이익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 2분기까지는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3월에 저점을 치고 오른다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안정되고 기업 이익도 증가하면은 저는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가서 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